올해 들어 약 80%가 급등했던 엔비디아가 4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춤하면서 쉬었다 가다 하고 있었습니다. 월가에서는 이것이 기술적 조정이라는 목소리와 AI 업계의 경쟁 과열에 따른 주가 하락이라는 주장 등 의견 등이 분분했는데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얼마나 강력했는지 보여준 걸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고점이 어디일지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이번 GTC를 손꼽아 기다려왔죠. 무엇보다 지난해 한번 볼까요? GTC가 엔비디아 주가 폭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행사도 상승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더욱더 집중이 되고 있었습니다. 최근 구글과 MS, 메타, 오픈 AI까지 자체 AI 반도체를 개발할 거야 라고 하면서 눈을 돌리고 있었죠. 그래서 엔비디아로서는 이번 GTC에서 확실한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엔비디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시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잠깐 여기서 GTC라는 건 뭔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올해 GTC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5년 만에 개최되는 첫 번째 대면 행사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무려 4일간 개최가 되는데요. 예상 참관객은 온오프라인 포함해서 무려 30만 명 이상입니다. 구글 맵을 통해서 외벽에 적힌 AI 시대를 위한 컨퍼런스라는 문구를 함께 봤습니다. 이번 행사의 정체성과 의미를 간단하고 분명하게 전달이 된 듯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AI의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엔비디아의 자신감을 읽을 수 있었던 거죠. 기조 연설가 펼쳐진 곳은 바로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SAP 센터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콘서트장이었습니다. 주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Welcome to GTC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도 검정 자켓을 입었는데요. 얼마 전에 마룬5 공연을 갔었는데 그 공연의 규모와도 같았습니다. 물론 젠슨 왕은 여기는 콘서트장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지만 젠슨 왕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한 만큼 이분도 콘서트장 같았나 봅니다. 시작하기 전에 하나의 시뮬레이션 3D를 보여주는데요. 모두 집에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전문가가 필요 없던 거였죠. 그리고 신기한 거는 지나가다가 현대 배가 나왔는데 한국인이라서 그런지 눈에 더욱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God, I love NVIDIA, 엔비디아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첫 시작은 어떻게 AI에 뛰어들게 되었고 AI가 커나기 시작한 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토큰과 에너지, 공장 등에 적용이 되었고 이제는 전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어떤 컨퍼런스도 다양한 사람들은 모집하지 못했을 거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줍니다. 이 컨퍼런스는 여러 사람들과 중요한 회사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이뤄낼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신기한 거는 IT 산업에 있지 않으면서도 AI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있었다라고 풀어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우리는 더 커다란 GPU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포인트입니다.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라고 했을 때 누군가는 20년이요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바로 다음 주요 라고 말한 정도의 속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미지, 텍스트 등 트레이닝을 할 거고요. 현실 세계를 이해하고 공감 감각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GPU의 속도, 크기, 용량의 중요성을 젠슨 왕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줬습니다.
이걸 바로 블랙웰이라고 이 명칭을 지었습니다. 새로 나온 칩인데요. 이때부터 엔비디아의 주가가 공개가 되면서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존의 호퍼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이시는 게 바로 새로 나온 블랙웰입니다. 블랙웰 B200 새로운 AI 슈퍼칩입니다. 블랙웰은 게임 이론과 통계학을 전공한 수학자이자 흑인 오래된 최초로 미국 국립과학원에 입회한 데이비드 해롤루 블랙웰을 기리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젠슨 왕은 특히 블랙웰은 칩이 아니라 플랫폼의 이름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가 단순히 GPU 칩 공급 업체가 아니라 MS, 애플처럼 소프트웨어를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고 강조했다는 힌트를 저희가 알 수 있겠죠. 기능은 어떨지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전 세대인 호퍼를 대체하고 크기와 성능 면에서도 상당한 개선점을 보여줬습니다. 호퍼에 비교해서도 2.5배에 해당하는 속도를 갖고 있고요. AI 성능은 기존의 플래그십 GPU H200 대비해서 5배, 특히 생성형 AI를 위해서 설계가 됐는데 그래서 AI 모델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블랙웰 아키텍처 GPU는 2080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탑재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칩입니다. 블랙웰로 만약에 하게 되면은 전력을 무려 4분의 1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전력이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크기까지 보여줬죠. 크기상으로 보더라도 호퍼 가장 진보된 GPU에 비해서 더 커다란 크기를 보여줍니다. 2배 가까운 크기고요. B200 2개와 그레이스 GPU 하나를 합친 GB200의 연산이 H200보다도 30배 나아졌다는 장표까지도 이날 공개를 했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바로 협업입니다. AWS, 구글, MS, 오라클 등 여러 들으면 알 법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블랙웰에 이미 관심을 표명했다라고 합니다. 뒤에 보이시는 기업들이 함께 지금 관심을 표명한 기업들이고요. 심지어 협력을 시작한 기업들도 이 중에는 있습니다. 비전 프로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빠르게 만들 수 있는데 미래에는 결국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돌리고 그 안에서 가장 효율적인 걸 선택하게 될 거라는 거죠. 젠슨 왕의 파트너십 발언 이후 이 안에서 세 개 회사의 주가는 시간을 거래해서 약 3% 이상 급등하는 것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 AI가 어떻게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설명을 하는데요. 새로운 날씨 추정 모델, 새로운 시후 매핑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엔비디아 헬스케어까지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AI를 통해서 단백질을 분석하고 새로운 약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프로그램을 그리고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 AI를 합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제품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고 칩 디자인을 해줄 수 있는 AI까지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번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우디 서밋에서 나와서 이야기했던 부분과 비슷한 결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저희가 기대했던 부분에 충족이 되었나라고 하면 그런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쉬운 점들이 있었는데요. 엔비디아의 가격은 이날 공개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컸습니다. 성능이 한 단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엔비디아 칩의 가격 책정 계획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찾고 있었는데요. 경쟁사 AMD 등의 성능 칩 대폭 할인 전략에 대한 방어력으로 작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A100에서 H100으로 전환할 때 엔비디아 칩 가격은 2배 이상 인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날 없었고요. 시장에서는 다만 현재 B100이 25,000달러에서 30,000달러 사이의 가격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대되는 포인트는 바로 쿠다였습니다. 쿠다에 대한 언급 역시 없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사업 전략의 핵심 부분이고 엔비디아 제품에 대한 락인 효과를 견인하는 쿠다입니다. AMD는 최근에 자사의 소프트웨어 AMD ROCm에서도 쿠다 기반 앱들이 소스 코드 변경 없이도 구동할 수 있도록
엄청나게 드라이브를 거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쿠다의 업데이트가 정말 중요했는데 여기에 대한 업데이트 사항은 없었고요. 마지막으로 중국용 신제품 H200 생산 발표. H20은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의 대중국 최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대응하고자 저사양 AI 칩을 내놓을까 했지만 중국용 신제품 발표 기대는 이날 없었습니다. 엔비디아 GTC 이후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은 우선 번스타인에서는 엔비디아 목표 주가 $1,000 아웃퍼폼 이야기를 했고요. 여전히 타의 추종을 불허하거나 견제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JP모건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목표 주가 $850, 공격적인 제품 출시와 세분화 전략으로 뒷받침되는 엔비디아의 경쟁력에 다시 한번 주목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마련한 각종 세션에는 디즈니 그리고 구글 딥마인드, 스탠포드 등 정말 다양한 업계 사람들이 참석을 하는데요. 이날 빼놓을 수 없고 가장 많이 언급된 기업은 역시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두 기업 모두 이번 GTC에 참석을 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12단 적층 36GB HBM3E를 공개하는 별도의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SK하이닉스는 차세대 CXL 메모리와 HBM3E를 비롯해서 RDIMM 등 다양한 HBM 신기술을 선보이고 엔비디아와의 밸류체인 협업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나증권은 여기에 대해서 SK하이닉스는 2분기부터 출하 예정인 5세대 HBM3E가 경쟁사 대비 시장 점유율 우위가 이어질 것이고 여기에 D램과 낸드의 고정 가격도 지속적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상승의 재료로 적용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가 AI 열풍의 핵심인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기술주의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된 가운데 GTC 행사를 이유로 반등이 나온다면 국내 기술주의 상승 재료가 될 수도 있겠죠. 다음 관전 포인트는 내일 있을 GTC 애널리스트 데이 그리고 수요일에 장 마감 후 있을 마이크론 실적 발표일 것 같습니다. 오늘의 GTC 행사는 브리핑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